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건축 등에서 궁금한 것들은 무엇일까? 또는 리모델링을 할까 신축을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라든지 건물이나 집을 짓는 데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건축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건축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데다 건축을 하는 데는 또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도 하고 집 짓다 10년을 감수한다는 등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드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것 같습니다. 즉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살고 있는 집이 낡아 보수 유지비는 늘어나는 등 새로이 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리모델링을 할까 또는 신축을 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 전 상담을 한 사람도 그렇지만 낡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낡은 건물을 헐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좋은지 막연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낡아 매년 보수 유지비는 늘어나고 주변에서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경쟁력도 떨어져 살고 있던 임차인들이 나가려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낡은 건물을 고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현재 그 건물의 상태와 건축 연도 그리고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즉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신축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신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이나 일조권 등 현행 건축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1층 부분의 상가 면적이 줄어들지만, 그러나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신축에 비해서 비용은 적게 들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그 많은 돈이 어디에 다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태가 나지 않을 정도에다가 부분적으로 손을 본 정도여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리모델링이나 수리의 경우에는 처음 생각하거나 계획한 부분 이상으로 수리할 부분이 확대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리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을 뜯다 보니 또 다른 것까지 영향을 받아 작업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경우도 많고, 특히 건축된 지 오래된 건물의 경우 대체로 벽돌로 지어지거나 철근 배건 등의 상태가 좋지 않아 구조적으로 문제될 소지도 많은 데다 자칫하다가는 공사 중에 안전사고 우려도 많아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업성 분석과 수지 분석에 관한 것으로, 그러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신축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는 데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사업성과 수지 분석을 해보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돈을 들이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업성과 수지 면에서 또 장래적으로도 좋은 것인가를 잘 판단해 봐야 하는데, 특히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는 우선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즉 우선 당장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비용이나 공사기간도 적게 들고 또 절차도 간단할지 모르겠지만 건물이란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성이나 수지 분석도 단기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금과 노력 그리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므로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업성이나 수지 면에서 좋은지 따져보는 것이 필수인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사업성과 수지 분석을 하는지 막연해야 하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하자니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이며 리모델링뿐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도 비용과 절차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사실 이는 건축을 잘 모르는 건축주로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명확한 판단과 기본 계획 또는 가설계에 대한 것으로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판단과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또는 신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짓는 모든 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더욱이 이러한 건축 행위는 엄청난 자금과 노력 그리고 시간 등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사업성과 수지 분석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신축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다음으로는 리모델링을 한다면 과연 어떤 부분까지 어떻게 할지와 그럴 경우 건축적으로나 특히 구조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바로 간단한 일이 아니고 비용과 절차, 기간이 많이 소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극히 당연한 일인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건축 전문가도 아닌 인근의 부동산이나 보수업체 등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을 잘못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정은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내용으로 건축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일이고 더욱이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의 경우라면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해당 대지에 어떤 건물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건축될 것인지 적어도 기본 계획, 사람들은 가설계라고들 합니다만 이러한 기본 계획을 통해서 공사비 등 전체적인 사업비와 건축될 건물의 임대나 분양 금액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사업성과 수지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낡은 건물이 있는 대지에 신축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은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 전문가의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신축의 경우라면 정확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를 토대로 사업성과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해본 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낡은 건물을 해체한 후 신축을 하는 것이 좋은지 명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어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이고 그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데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전문가 이상으로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극히 상식적인 내용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고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라도 정확한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나 기본 계획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건축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텐데도 대체로는 인근 부동산이나 보수업체 등에게 적당히 알아보고 결정을 하거나 심지어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사고까지 당하는 경우도 뉴스에 보도될 정도인데 최근 이러한 붕괴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이제는 낡은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해체 허가를 받고 건축사의 감리까지 받도록 제도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축의 경우에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자신들이 판단해서 사업성이나 수지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설계도 해보지도 않고 건축비를 산정하고 또 정확한 평면 구조도 모르는 채 수익성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계를 해본다 해도 소위 가설계라 해서 적당히 기본 계획을 해본 후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대단히 아니하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본 계획은 건축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본 채널에서 여러 영상으로 설계의 중요성과 가설계의 허와실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설계를 하는 건축사라 해서 의도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설계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아리라 믿지만 아직도 가설계라고 하는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기본 계획으로 사업성과 수지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 이 기본 계획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한 사업성이나 수지 분석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실패를 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중요한 기본 계획을 성이나 별 의미 없이 가설계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의미로는 이 기본 계획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고 또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설계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설계란 기본 계획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설계자 그리고 관계되는 분들과 긴밀히 협의해가며 최상의 안을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이 기본 계획이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전문가를 잘 선정하고 그 전문가와 함께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자문과 기본 계획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특히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든지 또는 건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이든지 건축을 하려면 어차피 전문가는 필요한 것이고 특히 설계를 하려면 건축사나 설계사무소는 필수적이므로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미리부터 받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하며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이 가운데 리모델링과 신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리모델링을 할까 또는 신축을 할까, 두 번째로 사업성 분석과 수지 분석, 세 번째로 명확한 판단과 기본 계획, 네 번째로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 기본 계획은 건축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유튜브나 인터넷 또는 건축 관련 책들을 보면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건축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조권이나 주차 설계, 공사비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공부를 하거나 그런 자료를 보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한 공부나 자료가 일반 건축주들이 잠깐 그러한 영상이나 자료들을 본다고 일조권이나 주차장 등을 설계할 정도로 간단하지 않기도 하고 오히려 그러한 자료들이 어려워 건축에 대한 부담감만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업성이나 수지 분석을 위한 건축 규모 산정이나 평면 등을 잡는 기본 계획을 유튜브나 책 등을 본다고 효율적으로 하기란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설프게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을 결정하는 일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생활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굳이 그런 어설픈 공부를 한다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계속 강조하지만 어차피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필요할 것이므로 미리 이러한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것이 건축을 잘 아시는 분이나 특히 건축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두려움을 갖는 사람 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